송영길 전 대표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이에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접견하고 윤이 1.8평방에서 골판지 책상 위에 쪼그려 앉아서 간신히 식사하고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었으며 생지옥이라고 미국에 개입을 촉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황당한 일이다. 윤희 특검 시절 이명박 박근혜 구속하고 송영길 조국 등도 구속해서 모두 동일 조건에서 고생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일반 수용인 4명이 갇혀있는 공간에 있는 건데 그것도 덜 더운 2층이다. 나는 3층이었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정시설이 무슨 캠핑장입니까? 사실상 뭐 갖출 걸 다 갖춰야 됩니까? 교정시설은요. 죄를 짓고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판결을 받거나 또 반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반과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뭐 에어컨도 설치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사실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피해자가 있는 곳은 1.7평이 아니라 3.4평입니다. 평수로 3.4평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시절에 구속시켜서 수감을 시켰죠. 똑같은 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동일한 조건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불평불만 나온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자서전 등을 통해서 알려진 얘기는 운동하는 시간에 그냥 운동을 참석하고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는 책을 읽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팔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빨랫줄에 빨래를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도소 측에서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그제서야 병원에 이렇게 이송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참아가면서 견뎠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된 지 얼마 됐다고 이런 불평불만을 내놓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구검된 독방은 불과 1.7에서 1.8평밖에 되지 않은 협소한 곳이었다. 내가 만나러 가보니까 책걸상은커녕 골판지 받침대 하나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성경책 읽는 거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서 소화에 문제가 생겨서 애를 먹는다는 말씀도 같이 했다. 밤에 누우면 꼼짝달싹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처참한 주거 환경 생지옥이다. 괄호하고 Hell on Earth라고 영어 표현까지 같이 이거 생지옥이에요 라고까지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 서방의 다른 나라들이 좀 이거 도와주세요. 적절히 좀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생지옥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라는 게 심평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일단 심평 변호사께서는 국민들에게 거짓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정시설이 무슨 캠핑장입니까? 사실상 뭐 갖출 걸 다 갖춰야 됩니까? 교정시설은요. 죄를 짓고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판결을 받거나 또 반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반과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뭐 에어컨도 설치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사실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피해자가 있는 곳은 1.7평이 아니라 3.4평입니다. 평수로 3.4평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시절에 구속시켜서 수감을 시켰죠. 똑같은 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성경책을 읽을 만한 공간도 안 된다. 보통 지금 윤석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은 재소자 4명이 살 수 있는 곳을 준 거예요. 최소한 특혜를 준 거죠. 그런데 무슨 생지옥입니까? 그러면 다른 재소자들은 저거보다 더 작은 2평 남짓에서 4명이 지내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평 변호사가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하는 것이고 책을 읽을 수도 없다? 의지만 있으면 읽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보니까 11개월 수감 생활 했죠. 별건 사건으로. 그래서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 송영길 전 대표는 2평짜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11개월 동안 300권을 읽었답니다. 책을. 의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슨 대단하게 정치범도 아니라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무기징역과 사형에 대한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나마 3.4평의 특혜를 받는 그런 예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생지옥이다? 전혀 아니다. 그리고 미국 개입해달라? 제발 이런 좀 망상에 빠진 얘기들 좀 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평 변호사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1.7평, 1.8평 아니다. 3.4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그러면은 뭐 구치소가 엄청 좋아야 되는 거예요. 캠핑장입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살짝 나왔죠. 오늘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빨리 보고 오셨어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이에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접견하고 윤이 1.8평 방에서 골판지 책상 위에 쪼그려 앉아서 간신히 식사하고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었으며 생지옥이라고 미국에 개입을 촉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황당한 일이다. 윤희 특검 시절 이명박 박근혜 구속하고 송영길 조국 등도 구속해서 모두 동일 조건에서 고생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일반 수용인 4명이 갇혀있는 공간에 있는 건데 그것도 덜 더운 2층이다. 나는 3층이었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나보다도 좋은 조건에 있었고 이 역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구속시켜서 그런 방에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창근 위원님.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동일한 조건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불평불만 나온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자서전 등을 통해서 알려진 얘기는 운동하는 시간에 그냥 운동을 참석하고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는 책을 읽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팔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빨랫줄에 빨래를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도소 측에서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그제서야 병원에 이렇게 이송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참아가면서 견뎠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된 지 얼마 됐다고 이런 불평불만을 내놓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모든 수사나 재판은 거부하면서 하루에 변호인을 접견하는 횟수는 역대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 많아요. 그 얘기는 변호인을 접견했을 때 시간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또 특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현타가 올 정도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정말 본인이 전직 대통령답게 그렇게 행동을 할 때만이 네. 국민들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불평불만을 내놓는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일말의 동정심도 이제 다 걷어들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이제는 중단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심평 변호사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에 또다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려나 같이 볼까요? 네. 진보 언론은 그 독방이 5명, 6명 수감자 면적이라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그 말이 거짓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전 총리가 수감이 됐을 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에 몇 개 경계를 허물어서 책상, 에어컨 등 비품을 넣어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줬다라고 하면서 이 독방은 서울구치소에서 주로 유영철 같은 미집행 사형수한테 배당되는 곳이다. 여기가 무슨 특혜 공간이냐. 이건 어폐가 있다라고 얘기를 올렸습니다.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 5명, 6명 쓴다는 그 말이 거짓이에요. 라고 다시 또 글을 올렸어요. 살아본 사람이 알겠어요. 밖에서 본 사람이 알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별건 수사로 억울하게 11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돈봉투 사건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별건으로 해서 정치자금법으로 11개월을 그 구치소에서 생활을 했고 본인 방만 알겠어요. 다른 방 다 알죠. 심평 변호사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냥 밖에서 보고 듣고 그냥 본인이 유추해서 얘기한 건 틀리다. 그리고 특히 감옥에 무슨 특혜 논란입니까? 수감이라는 것은 반성하는 곳이에요. 일반인과 달라야 되고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 정서에 맞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평 변호사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내란 행위로 있어서 지금 나라가 아직도 어수선한 상황인데 여전히 그 내란 우두머리는 특검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나가고 구치소에서는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네. 계속 어깃장을 놓잖아요. 이런 무례한 행태를 보이는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는 뭘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특혜는 아니다라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런 메시지들은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좀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보다 좀 더 수위가 올라가셨어요. 네.
이런 건 볼 가치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특검 조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받고 아까 어깃장을 놓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경민 변호사님 특검의 고민 지점이 아니겠느냐. 불러도 안 오고 끌어내려고 해도 낼 수도 없는 상태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그럼 특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제 전에 이제 내란 특검처럼 뭐 조사에 더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제 기존에 이제 갖춰진 진술, 그다음에 네.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뭐 재판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뭐 조사에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대면 조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도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금 더 촘촘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객관적인 증거,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뭐 반대 신문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기를 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됐으니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취합을 해서 아마 그냥 재판을 해부하는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